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기말고사를 다 치른 학생들이 좀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올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 수시 전형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확실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여름방학 특집 1탄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입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 동안 각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특집 2탄은 2014 논술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인문계, 자연계 논술 전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수시 합격의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맞춤형 대입 전략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들을 든든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까지 7주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시 전략 좀 세워야 할 때가 될 텐데요. 궁금한 점 그리고 갈등하는 점 많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01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요즘에 자녀분 입시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날도 더워져서 굉장히 자녀분 옆에서 보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진학과 네.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이 꿈이 이제 교사인데요. 네. 네,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네네.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1, 2학년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75, 수학 3.25, 영어 2.75, 사회 4, 그래서 국수 영사 3.44가 되겠습니다. 모의 수능이거든요. 6월 달에 치른 국어 B형 6등급, 수학 A형 4등급, 영어 B형 5등급, 사탐에서 윤리와 사상은 5등급, 세계사가 7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 5.5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활동입니다. 예, 급식 도우미 활동을 했고요. 동서울대 학과 탐방 경험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영어 회화반에서 활동했고 2학년 때는 이제 영상반입니다. 봉사 활동은 1, 2학년 합계 101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인데요. 정보 영상대 장려상, 교내 예능대 우수상, 학교 스포츠 클럽 대 이제 공동이죠. 1위를 했고요. 다독상이 있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은 가천대 유아교육과고요.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2지망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입학사정관제 특별전형입니다. 3지망은 호수대 유아교육과 일반전형 3이고요. 역시 이제 적성검사로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이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학생인데요.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우선 내신 성적은 지금 보셨다시피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뛰어난 부분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내신 성적이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그냥 내신 성적은 약간 이제 평범하면서도 어느 정도 3학년 1학기 성적에 따라서 좀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인문계 학생이니까 국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의 변화 흐름을 살펴본다라면 1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큰 차이는 없다.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이제 향상 정도가 이제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은 지금 현재 평균이 5.5인데 이 정도 가진다라면 사실은 중위권 대학 또는 이제 중부권 대학이죠. 이제 중부권 대학 진학도 사실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비교과를 살펴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교사라는 또 유치원 교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제 생활을 해왔지만은 학교 생활기록부 상에 나타난 어떤 결과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5쪽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쪽 정도는 최근에 1학년 학생들도 대개 5쪽에서 많게는 8쪽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기록이 이렇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학교 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전공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마 서류를 내 가지고 하는 입학 사정관 쪽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이지망으로 한국교원대의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한국교원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은 서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과 내신 성적도 이제 물론 보긴 합니다. 내신 성적에서도 부족하긴 하지만은 서류에서도 우리 학생이 실제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어떤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희망대학들은 지금 우리 학생이 적성고사 전형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지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어머니한테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적성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성적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좀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우리 학생이 어떻게 치렀다고 얘기를 하나요? 최근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성검사 전형하고 또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과 쪽에서 이제 나중에 역시 이제 유치원 교사는 어느 대학을 나오더라도 결국은 임용고사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학에 가서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성검사 전형에서요,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 가천대의 경우에는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로 나눠서 뽑습니다.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적성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한테는 적성 시험만 잘 치른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도 학생부를 30% 반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등급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성 한두 문제로 내신 성적 1, 2등급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 적성 성적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다음에 호소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40에 적성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소대의 경우에는 특히
언어적인 사고 능력 또 수리적인 사고 능력에 플러스 논리적 사고 능력을 요하는 적성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수리 쪽에 약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호서대학의 그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한다라면은 나름대로 어떤 결과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호서대학이 이미 그 적성 모의고사 신청을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문제가 공개되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이 수능 성적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B형으로 선택한 국어하고 영어의 경우에는 A형 전환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적으로는 중부권 대학도 제가 진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형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중부권 대학의 어떤 진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천대학교와 호서대학교의 유아교육과의 전형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도 유아교육과를 지금 희망하는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더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선생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적성을 준비한다라면요. 적성 보는 대학 하나 정도 제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학생의 비교적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그런 대학을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을지대학인데요.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학생부 40에 적성 40인데요. 학생부 만점이 300점이고 또 3등급 점수로 볼 때는 288점에서 12점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제 적성 점수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준비만 철저히 된다라면은 일정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 유아교육과도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이 학과가. 다만 학생부가 이제 100% 적용되는 그런 학과인데요. 아마 이제 3학년 1학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 대학 중에서요. 배재대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이 대전에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를 제가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상당히 임용고사 합격률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학의 이 학과에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임용고사 합격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면은 아마 이 대학도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을지대와 그리고 서울신학대, 배재대 유아교육과를 각각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그 적성고사하고 수능 공부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두고 공부를 해야 할지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적성 검사는 수능하고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난이도에 대략 한 적성 검사는 8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 검사에서 중요한 거는 난이도보다도 시간 안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60분 정도에서 이제 80분 정도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120문제에서 140문제 정도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평균 한 40초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적성검사 따로 수능 따로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수능도 역시 이제 뭐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수능 준비하면서 역시 이제 적성도 같이 준비한다. 수학, 영어, 국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치러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제분과 함께 좀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결과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유아교육과를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적합한 수시 전형으로는 적성고사 전형으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향상된다면 학생부 비율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는데요. 특히 국어와 영어를 A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 평균 3등급에서 4등급 이내이고 추천 전형은 적성고사 전형으로 을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배재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더위에 맞서 지쳐가는 고3 여러분들을 위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특별히 마련한 여름방학 특집. 당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사관들이 나온다면? 입학사정관 전형 고민 타파. 입사관들이 알려주는 합격 팁. 논술 전문가의 유형별 논술 분석부터 채점관도 반하는 논술 작성법 강의까지 더 이상 어려운 논술은 없다. 자신감 업, 상위권 대학으로 한 단계 업! 꿈은 이루어집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 놓치지 마세요.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널리스트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학에 대해서 요즘에 고민도 많고 날씨도 더워서 공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수시에서 어떤 전형이 저한테 유리한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평균 등급은 2.8이고요. 수학 2.6, 영어 3.6, 사회 3.2로 국수 영사 평균은 3.3등급입니다. 6월 달에 봤던 모의 수능 성적은요. 국어 B가 2등급, 수학 A는 2등급, 영어 B는 1등급, 그리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탐 과목은 모두 1등급으로 평균 1.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 때 학급 지도부원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특성화 교실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경제 동아리에서 경제 캠프에 참여를 했었고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은 369시간, 그리고 봉사활동은 총 85시간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수상 내용 및 특기사항인데요. 각종 학력 우수상이라든가 교과 우수상, 그리고 글짓기다 100일장에서 수상 경력이 있고요. 영어 듣기 경시대회, 농술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부문 표창장을 수상을 했고요. 탭스 성적은 812점입니다. 다음은 지망대학입니다.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사회기여자 전형 민주화운동 관련자고요. 이 지망은 고려대 통계학과나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사회학과 논술 전형, 3지방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성균인재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보면은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인데요. 뭐 모든 영역 1등급을 받았고 국어 B와 지금 보면 수학 A도 2등급이긴 하지만 1등급에 굉장히 가까운 학생의 성적이라서 여름방학을 잘 보내면 전 영역에 걸쳐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성적 보셨듯이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앞으로 남아있는 9월달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본인이 공부를 해보면서 수능 성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좀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학생인데요. 일단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면 지금 성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하위학과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6월 달에서 보면 국어하고 수학은 2등급, 영어가 1등급인데 이제 3월 달부터 누적 성적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국어, 수학은 1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국영수가 아직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국영수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은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짓기라든가 논술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수상을 했던 걸 보면 아무래도 논술에 대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어서 논술 전형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경제학에 관련된 다양한 캠프라든가 아니면은 시사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문집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그 서류상으로 제출하기에 이렇게 크게 장점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종시를 염두에 둔 수시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시의 염두에 둔 수시 전형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을 좀 살펴보면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먼저 우리 학생의 그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의 여건상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입학사정관제보다는 이런 사회공헌자 전형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선발해주는 대학이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대학인 연세대학교 사회공헌자 전형에 대해서 먼저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 지금 학생이 응용통계학과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회공헌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의해서 일부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우선 선발 없이 모두 다 2차 면접 구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보는 면접 구술 시험은 일반적인 인성 면접과 확인 면접 두 가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상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조리 있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0 사과 중에 3개 등급 합이 6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 전형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의 케이스로 반드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이외에 교회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테스트 성적을 기록하거나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니까 굳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수시 1차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통계학과하고 사회과학 계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전공 예약제로 처음 신설해서 12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장력 기준이 없고요. 서류만 100%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85명을 모집하는데요. 1단계 우선 선발로 서류 100%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서류와 학생부 교과 성적 40%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100인 경우에는 최장력 기준이 없이 서류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반 50%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데 국수 0, 4, 3개 등급 합이 6, 연세대학교하고 비슷한 그런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통계학과하고 사회과학 계열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과연 이제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아이한테 더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라든가 심리학과 등등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자원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류의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선발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학생부에서 또 우리 친구는 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통계학과 12명을 뽑는 이쪽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논술의 경우는 어떤지 좀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술을 보는 전형인데요. 응용통계학과나 사회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선발로 70% 선발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일반 선발로 갔을 경우에는 합격 가능한 내신 성적 등급대가 약 1.4등급 정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3등급이로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우선 선발 기준 충족을 앞으로 목표로 하고 네.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3개 등급 합이 4. 그러니까 112가 돼야 되는데 지금 22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3월, 4월 같은 경우는 112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국어, 수학, 영어는 모두 1등급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형 방식은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우선 선발 기준은 등급합 4로 동일하니까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일반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우선 선발 70%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수, 영, 사과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4이거나 또는 수학, 영어 100분위 합이 193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성적을 국영수 1등급 맞추는데 최대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은 현재 이제 논술 전형에서 관건은 우선 선발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하여튼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우리 학생의 경우에 앞으로 이제 대입 합격을 위해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네.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죠. 학생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올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지금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여기 못 가면 재수할 생각이 있나요? 재수요? 네. 아니면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반드시 대학을. 그래요? 네네. 만약에 이제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수시의 6개의 카드 중에서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6월달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가능 대학이 사실은 정시에서 성대 하위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이대가 적정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6월달 모의고사 성적처럼 잘 나와주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라도 모의고사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낮게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최저 기준 우선 선발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대학을 써서 중대나 경희대 쪽에도 원서를 하나 넣어두고 대신에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는 전형으로 선택을 하셔서 수능 끝나고 나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 논술 보러 가지 마시고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전형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죠. 수능 최저 기준이 아무리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기준에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그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여름방학 특집 때 논술도 강의하죠. 잘 보셔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좀 안정적으로 성적이 나오면 정시에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서 이화여대와 서강대에도 좀 거론해 주셨거든요. 네. 여기 이 학교들의 전형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간단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민주화 관련자의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대 사회 기여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경쟁률이 11대 1이었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국수 영사과 중에서 2개 등급합이 4이거나 또는 2개 백분위 합이 180이니까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인데요. 이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따라서 원서를 써놓고서 기다렸다가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이 잘 나와서 나 서강대 안 가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저 기준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국수영 백분위 합이 286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합이 284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8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강대 같은 경우도 정시로 생각하면 상향 지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은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좀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이해했죠? 네. 네,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으로 우선 선발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대학의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며 논술을 준비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및 정시를 대비해서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국수형 성적을 여름방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등급은 국수형 3개 등급 합 4 이내로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이화여대 사회기여자 전형, 서강대 서류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이 상담을 좀 담은 결정적 코치 2를 올해도 발간하게 됐는데요. 또한 결정적 코치 애플리케이션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 하단을 통해서 QR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QR코드를 통해서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결정적 코치 여러분들 많이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는 성적과 활동에 관련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25, 수학 1.25, 영어 2, 사회 2입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2.13이고요.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형 4등급,
수학 1등급, 영어 비영 2등급,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2등급, 한국 지리 4등급에서 모의고사 등급 평균 2.25가 되겠습니다. 예, 교내외 활동입니다. 1, 2학년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 활용한 그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경제 교육 박람회도 갔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경제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2학년 때 독서 토론 즐기기 반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꽤 많은 학생입니다. 1, 2학년, 3학년 5월 달까지도 이제 봉사 활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287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목표하는 수상 경력이죠. 생활모범학생 2회 수상이고요. 학업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백일장대의 장려상, 또 문예창작대의 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이고요. 2지망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서구인재 전형, 3지망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일반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내신 수학 교과도 그렇고 또 모의고사 수학 영역도 그렇고 수학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게 평가가 되는데요. 우선 최준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과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2점대 초반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어하고 그 다음에 사회 성적의 흐름이 좀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2등급이었고 사회는 1.5등급이었는데 2학년 2학기 성적을 보니까 4등급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2.5등급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 인문계 학생으로서 국어와 사회 성적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주요 교과의 흐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수능인데요. 수능에서도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좀 학생의 전체적인 성적에 비해서는 좀 낮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 나와 있는데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약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 공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간단한 팁을 제가 드리고 싶다라면은 수능에서의 국어는 절대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지문하고 보기에서 선택지하고 연관되어서 내용을 일치시키는 그런 그 문제풀이 방법인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터득한다라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교과를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진로활동의 일관성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독서활동도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에서는 시간도 많지만 헌혈에 참여한 경험 등 봉사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은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속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은 담겨 있지만은 교사로서의 어떤 학과하고 연관된 부분은 조금 그런 점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정리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아쉬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가 읽고 그 상당히 제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죠? 네. 예. 자기소개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교사가 되기 위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서 지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소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반에서 활동하면서 영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토론했었는데, 영화 버킷리스트 보고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토론했던 내용을 진로하고 연관시켰어요. 맞나요? 네. 제가 우리 학생이 그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써서 저도 같은 교사라서 굉장히 감동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일부러 봤습니다. 네. 와. 제가 이렇게 볼 정도라면 자기소개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 좋습니다. 자기소개서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학생이 교사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아이들을 감싸가면서 교육 활동에 진정성을 두고 활동할 것인가 하는 점, 그 부분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아주 좋은 그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고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이 말한 영어까지 사전에 네.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할 만한 어떤 가능성은 보이는데 과연 우리 학생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상 특징과 우리 학생이 잘 부합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1단계가 입에서 서류 100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30에 면접 70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현재 수능 최저가 4개 등급 합이 10입니다. 딱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서는 학생부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방금 전에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인데요. 상당히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표현력, 또 교사로서의 어떤 소양 이런 부분들, 또 집단 토론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우리 학생이 의미 있게 봤다라고 하면은 현재 최저도 물론 뭐 컷에 걸려 있긴 하지만은 지원 가능한 그런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춘천교대 서구인재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서류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면접입니다. 근데 여기는 체제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 B, 수학 A, 영어 B, 사탐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인데 현재 우리 학생은 4개 등급 합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이제 그 순발력을 갖고 준비해주면은 뭐 체제를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도 여기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들어가고 있다. 뭐 학생부 성적은 지원 가능한 성적이고요. 뭐 역시 이제 체제만 충족이 된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경쟁력을 갖고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인데요. 이화여대 일반 전형인데요. 이건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우선으로 40%를 뽑고 일반으로 40%를 뽑는데 역시 이제 우선 선발은 그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수능 체제에 우선 선발에 우리 학생은 현재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세계 등급 합이 4거나 또는 세계 영역 100분위 합이 284인데 우리 학생은 세계 등급 합이 6이고 세계 100분위가 262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여기에는 뭐 상당히 국어 과목이 낮다라는 그런 그 부분도 이제 참작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4고 2개 영역 100분위 합이 180인데 역시 이제 일반 전형은 2개 영역 합이 3이고 2개 100분위 합이 187이니까 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성적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합격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데 8월 5일 날 제가 아마 이제 이화여대도 아우러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논술 전형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할 거니까요. 우리 학생이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논술 전형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한 또 특별한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전에 이제 이화여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이미 모의고사를 치른 대학이니까요. 아마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는 실제 시험의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 또 패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는 적어도 5번 정도 풀어보면서 완전히 그 흐름과 패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익히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어였는데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만 올릴 수 있다라면 뭐 정시에도 얼마든지 지망하는 대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요.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EBS 교재인데 EBS 교재의 수능 특강이나 또는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제 문제풀이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익혀가면서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대는 서류도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우리 학생이 작성을 해놨지만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마감되는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이 있죠. 이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요. 독서 활동 상황이라든지 또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완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고 있는 대학들 외에 또 다른 대학들은 좀 어떤 대학들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3명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과연 내신 성적에서 이 추천 인원 속에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8입니다. 그래서 최저 충족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6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상향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교대입니다.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참스승 인재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여기는 학생부하고 서류가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특징적인 부분은 2단계에서 쓰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교내 수상 경력을 보면 논술대회라든지 여러 쓰기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쓰기 쪽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이 대학에도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체제 학력은 없고요. 또 면접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교대입니다.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인데요. 1단계선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데 서류의 정량과 정성을 40대 60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량은 역시 이제 교과 및 출결이고요. 정상은 비교과나 자소서, 추천서, 에듀팟 포트폴리오인데요. 에듀팟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이 있고 3단계는 서류 검증 및 종합평가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심층 면접 2단계에서요. 면접이지만 과제를 주고 쓰는 영역이 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역시 이제 쓰기 쪽에 장점이 있다라고 볼 때 이 전형도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보면은 일정 정도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외에 서울교대와 대구교대 그리고 진주교대까지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이 좀 큰 도움이 됐지요? 네. 네, 앞서 국어 성적에 굉장히 또 우리 학생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좀 성적을 끌어올려 봤으면 좋겠고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교대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꼼꼼히 정리해야겠고요.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시까지 목표로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가장 취약한 국어와 사회 영역을 보완해야 하겠고요. 목표 등급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추천 전형으로는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 진주교대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마쳤습니다. 소중한 조언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폭우가 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몸 조심, 마음 조심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